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보궐선거 궁금하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진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정신 차렸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질 거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뭐 잘하는 것보다도 좀 올라갔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지지율이 그래도 보니까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네. 제 생각에는 뭐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을 여전히 그렇게 지지해서라기보다는 네. 이 여론조사에도 보면 그 심리적 관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늘 지지했던 그게 갑자기 뭐 반대한다거나 이렇게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아마 그 일정 기간 조정 기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게 RN서치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 데일리한 뭐 의뢰로 네. 거기 보니까 민주당이 32% 그 3월 넷째 주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28%예요. 27.6%예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죠. 그럼 사실은 어디가 정확하게 정말 민심은 어디가 이기고 있는지는 잘 그 모르는 그런 오차 범위 내니까 네. 뭐 그 저 차이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주 만에 그 이 지지율이요 이렇게 7.3%포인트나 빠졌다.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주고 있는가 현재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메터가 되겠죠. 예. 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이 말이죠. 폭락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뭐 14%에서 천천히 올라가서 말이죠. 26, 27까지 올라가고 조만간 이제 30%를 찍을 것 같은데 물론 22도 간 적이 있겠지만 뭐 계속 떨어지다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제 민주당과 함께 데드 크로스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밑에 보니까 정의당 노란색입니다. 정의당은 9.4%, 바른미래당은 뭐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8.2%, 기타가 이제 3.5%인데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추이가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올라가고 민주당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선전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타났다면 예. 현지 특히 선거 현장에서의 여론은 자유한국당 쪽에 좀 더 유리하게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좀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하고 시차가 나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여론에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인 시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보궐선거니까 이 투표율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 해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있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일만 있습니까? 떨어지는 일만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바른미래당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금 창원에 가 있습니다. 뭐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뭐 반응도 없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를 나갔을 때 바른미래당에 찍는 표는 사표가 될 것이 아니냐, 중도나 보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현주 의원 이야기로는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다음 득표율이 높아지면 그것은 바꿔 말하면 범여권 그러니까 정의당 후보의 그 득표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유한국당 거는 뭡니까 이 깎아 먹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현주 의원이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거기 뭐 10% 못 따면 그렇게 뭐 자리를 내놓을 것 같이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아주 이제 올인하는 그런 형국인데 그 올인하는 명분이 뭡니까? 도대체 거기서 10% 얻고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거기서 10% 얻으면 뭐 하고 그렇죠. 5% 얻으면 또 어떤 겁니까? 그런데 기어이 그렇게 한다는데 이현주 의원의 그 전망으로는 5%도 못 얻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뭐 찌질하게 왜 거기 가서 올인하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당에서 이 윤리위에 회부해가지고 뭐 이거 아주 징계를 하겠다고 이러는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당이 어려울수록 의연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위기감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 말 한마디 해도 지금 뭐 그동안에도 아주 안 좋은 소리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만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참 징계를 하겠다는데 그 자체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옆에서 구경하는 우리로서 볼 때는 그 자체가 좀 찌질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 맡으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장 이진건 위원장님께서 이거 찌질하다. 이거 징계 대상 됩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찌질하다 했다고 해서 예. 그것은 이제 비난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손학규 예.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대표인데 어떻게 찌질하다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네. 아니 윤리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그 찌질하다고 해서 그걸 윤리위에 회부해요? 그러면 윤리위에 회부 안 할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면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손학규 대표는 거기서 10% 기어이 거기 목숨 걸 정도로 뭐 올인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네. 도와주려고? 누구 도와주려고? 정의당 도와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민주당이 정의당 도와주려고 자기들 후보를 희생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정의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손학규 대표가 자기 모든 걸 건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민주당하고 둘이가 이해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네요. 자, 물론 뭐 정당이 선거가 되면은 나가서 자신들의 이제 성적을 받아보고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 나가서는 당선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말은 민주당이 못한다, 우리는 대항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체성도 다른 정의당을 돕고 있다. 그러니까 찌질하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 지금 근데 신 대표 말씀처럼 정당이라면 자기도 후보를 내서 네.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 뭘로 가지고? 자기들 이념이 비슷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노선이 비슷하니까. 네네. 바른미래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 노선은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중도 우파겠죠? 네네. 아니면 중도든지. 네. 그런데 거기서는 그러면 우리는 기어이 10% 자유한국당 표를 깨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는 다른 거 없죠. 문재인 정권 중간 평가하는 겁니다. 네, 예. 그 상징성이 대단한 그렇죠. 선거인데 이번에 보면 민주당 지금 하는 거 보세요. 특히 7명 청문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뭐 말하자면 뻔뻔할 수가 그 정도로 뻔뻔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렇게 다들 인식할 정도인데 그리고 또 요번에 김의겸 또 대변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부동산 드렸지만은 투기, 예. 아마 그것도 또 민주당 다음 주 되면 또 꺾일 겁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뻔히 보면서 바른미래당이 그래도 민주당을 좀 편들어줘야 되겠다. 그래도 정의당을 후보를 지원해줘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라면 이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번 선거는 민주당 심판, 또 중간평가, 이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크게 보고 말이죠. 내년 선거에 그래도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 민주당에 대한 심판,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찌질하게 말이죠. 예. 자유한국당 발목이나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죠.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이현주 의원이 신의 한 수에 출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하시기로 했고요. 하여튼 이번 선거에는 자유한국당이 꼭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현주 의원의 생각이고 그래야지만 나라가 바로 잡히지 않겠느냐. 바른미래당 안에 이렇게 똑 부러지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찌질하게, 진짜 찌질하네요. 그러니까 똑 부러지는 사람을 징계해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찌질한 사람끼리만 하자는 얘기인지 예.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바른미래당이 지금 방향성을 좀 어떻게 좀 잃어버렸다. 잃은 거 아닌가 예.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인데 손학규 그 대표는 그럼 앞으로 자신의 정치 철학이 뭔지 소신이 뭔지 정치적 이념적 정향이 뭔지 예. 거기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이끌어가고 싶은지 이 점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식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맞습니다. 네.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역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을 여기 마셔서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진짜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뭐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한데 창원에 계신 분들은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 하면은 자유한국당을 꼭 찍어줘야 되고 또 중도에 계신 분들 또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심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긴다는 것보다는 이 정권에 견제를 한다 이거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지금 독주하고 있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 이건 폭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안보, 외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사회도 불안합니다. 예.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있고 마약에 빠지고 있고 말이죠. 강남의 버닝썬 보세요. 고위층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있고 말이죠. 이거 정말 큰일 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